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충북 음성 베델기도원발 코로나19 확진 추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10명까지 늘어나 있는데요. 음성군은 오늘까지 추이를 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거리두기를 하고 또 마스크 꼭 써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CJB 모닝와이드 뉴스 먼저 만나보시죠. 음성 베델기도원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제 8명에 이어 어제도 2명 추가 확진되면서 지역사회 집단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11개 유초중학교가 전면 폐쇄됐고 모든 공공시설 이용도 중단됐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성군 삼성면의 베델교회 기도원이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던 7명과 방문자 1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이어 하루 만에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기도원을 방문했던 60대 확진자와 함께 살고 있는 초등학생과 대학생 손주입니다. 이곳 베델교회 기도원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집단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된 초등학생이 다니던 학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같은 반 학생 22명은 전원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학생 130명과 교직원 10명에 대한 역학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자녀를 데리고 학교로 찾아온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착착하죠.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갖고 지금 한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성군 삼성면과 대서면 일대 11개 유초중학교가 전면 폐쇄됐고 음성군 내 모든 공공시설이 긴급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체육관, 도서관, 게이트볼장, 경로당 등 공공시설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추가로 확진된 대학생은 사이버대학교를 다니고 주로 집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이 영상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생하고 대학생이 지금 동선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동선에 따라서 또 검사를 또 하고 또 나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한편 음성군은 이번 검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교육당국도 수능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능 당일 수험생 중에는 발열자와 자가격리자, 무증상 확진자와 유증상 확진자 등 4가지 이상 유형이 나올 수 있는데 각각의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다음 달 3일 예정된 수능 일정에 변화는 없습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수능일까지 2주간을 수능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갑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를, 지방자치단체는 스터디 카페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도 시험장 방역 체계를 점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선 모두 33곳의 일반 고사장에서 수능 시험이 진행되는데 수능 당일 37.5도가 넘는 일반 수험생의 경우 코로나 유증상자로 분류돼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가격리 대상 수험생은 청주와 옥천, 충주, 제천 지역에 한 곳씩 마련된 별도의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았지만 증상이 없는 수험생은 아산 경찰인재 개발원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코로나 치료가 필요한 수험생을 위해선 청주의료원 3개 병실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저희가 11월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원격 수업이 진행되게 되잖아요. 만약에 단계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 원격 수업이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교직원들이 수능 감독관으로 들어가는 만큼 수능 전까지 고위험 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청주의 소규모 시장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전통시장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기준은 까다롭지만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각종 공모사업 등 혜택이 많다 보니 앞다투어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영광 기자입니다. 20년 전부터 주택가에 형성된 청주 하복대 시장입니다. 꾸준히 문을 두드린 끝에 최근 정부로부터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상윤회는 전통시장 인증을 받기 위해 시장 밖의 상인들을 설득해 하나 둘씩 시장 내 점포수를 늘려왔습니다. 또 점포수가 50개를 넘어야 하는 1차 관문에 이어 이 중 절반 이상은 음식점이나 임의용실 등 서비스업을 제외한 도소매업으로 채워나갔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토지 건축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기준도 협의 끝에 충족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전통시장의 관례를 벗어나서 그 온라인 사업을 주 업무로 하는 택배나 그 퀵 서비스를 활용하는 올해 초 등록을 마친 중앙시장을 비롯해 청주 지역 19곳 중 16곳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전통시장이 되면 각종 공모사업과 아케이드 설치 등의 현대화 사업에 지원할 수 있고 위상도 높아져 인증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금 하복대 시장이 간판이라든지 그 아케이드 같은 거라든지 주차장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주에서는 옥산과 문희, 미원시장이 자연 발생 시장으로 남아있고 사직일동, 전집거리 등은 올해 법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로의 추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충북교육 미래를 찾다 5번째로 일반고 순서입니다. 일반고는 사실 입시 위주 교육이 수십 년간 이어져 왔는데요. 최근엔 교과목과 지역 간 경계를 허무는 통합 수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역사 수업이 한창인 교실. 그런데 학생들이 문학 작품을 읽고 교사는 2명입니다. 역사와 사회, 국어 과목이 융합된 1수업 2교사제 교과 융합 수업입니다. 여러 교과가 하나의 주제로 융합해 학생들은 더 많은 걸 배우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통 배울 때 그냥 단편적인 사건을 가지고만 얘기하면서 지루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문학과 같이 공부하니까 3D로 공부하는 느낌이 나면서 굉장히 생생하고 재밌습니다. 선진국형 융합교육인 토론형, 탐구형 수업은 학생들의 새로운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문학으로서의 교과를 넘어서서 한국사, 역사나 사회와의 융합 지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인권을 되돌아보는 좀 좋은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유행이 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선 지역 연합 공동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에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은 다른 학교의 수업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학적 제약과 같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과 흥미를 가진 과목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교과목, 지역 간 융합 수업에 더해 학생 선택 중심의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진로 개척 역량도 기르고 있습니다. 교과 융합 수업이라든지 프로젝트 수업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를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를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과거 수십 년간 천편일률적인 입시 위주 수업 방식이 적용돼 온 일반고에도 시대 변화에 부응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청주시가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요청할지 여부를 오늘 발표합니다. 청주시는 지난 6월 조정 대상 지역에 묶인 뒤 아파트 거래량과 주택가격 상승률들이 해제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그동안 국토부에 해제를 요청할지 여부를 심도 있게 고민해왔습니다. 청주시는 지난주 국토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해제에 다소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지만 해제 요청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충북의 수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세관이 발표한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지난달 수출액은 화공품 수출 급증세에 힘입어 2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9%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이지만 대전의 수출 규모가 충북의 5분의 1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적입니다. 학생 운동선수에 대한 인권 침해와 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건이던 학생운동선수의 인권 침해와 폭력 사건이 올해는 1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운동부 정기점검 등 학생선수 인권보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